속보, 세계 1위 기술. KF-21 엔진은 1800도가 넘는 고열에도 견딜 수 있다. KF-21 엔진 화염 내물다. 이상한 디자인. 미국 F414 엔진보다 뛰어난 성능. KF-21 엔진 비밀 공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창원 1사업장에서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을 열고 45년 만에 엔진 1만 대 생산을 기념했다. 5,000평 규모의 새 엔진 조립 스마트 공장의 착공식도 이날 진행했다. 이 스마트 공장은 한국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 위 엔진을 생산한다. 6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플랫폼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전투기급 엔진에 대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기존 스마트 팩토리, 엔진 부품 신공장는 보잉, 에어버스 등이 발주한 민항기용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곳에선 무인 로봇과 로봇팔 등이 작업을 돕고 있다. 현장을 찾은 기자들이 물건을 나르는 무인 운송 로봇 AGV과 마주쳤을 때 AGV는 경쾌한 동요를 들며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엔진 조립동에서는 기술자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조립동에는 매끈한 항공기체와 대비되는 복잡한 구조의 항공엔진 실물들이 전시돼 있다. 1979년 생산한 공군 F4 전투기용 J79 엔진, KF-16에 들어간 F100 엔진,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F414 엔진 등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8에서 2039년 KF-21 탑재용 엔진과 동급인 15,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투기용 항공엔진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7대 국가에 오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약 200명인 항공엔진 개발 전문 인력을 2028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해외 연구개발, R&D, 센터 구축도 검토 중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해외에 의존했던 항공엔진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계엄 사태에 대해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맹비난. 전 세계 정치권과 외신들은 한국의 사태를 매우 엄중하고 비중 있게 전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각지의 교민들은 물론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리더들은 한국의 상황을 믿지 못할 상황이라며 비판하다 못해 조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적 위신의 현저한 실추이며 완벽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한 달 전, 윤석열 정권은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위협을 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국회를 총칼로 유린하며 그 잔악성과 위선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인사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소위 부품 공작을 중단하라며 지난 수개월간 현재의 계엄 사태를 우려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용현 국방장관 등 군인사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선동을 중단하라 라고 오히려 윽박질렀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에 대해 조소하던 김용현 국방장관은 실제로 북의 반격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보냈고 계엄 직전까지 국지전을 유도하여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히드 공작대장 출신 정보전문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회에서 대북 도발을 위해 윤석열이 직접 취임 초기에 만든 드론사령부가 북한에 드론을 날려보낸 것을 폭로하였고 드론 작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이를 간접 시인하였다. 여러 군장성들의 국지전 유도를 위한 도발에 대해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윤석열을 위시한 현 정권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소위 탈북자 주도의 민간단체를 배후 조종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위험지역 내에 전단 살포는 명백한 위법임에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 행태와 현 계엄 사태에서 경찰청장 내란 혐의로 구속됨을 볼 때
이러한 여러 폭로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실로 보여진다. 한편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술수를 이미 알았다고 보여질 만큼 신중한 대응으로 인해 다시금 남북 간의 참화가 발생하는 일은 방지되었다. 반면 윤석열이 군대를 전방위적으로 이용한 이번 계엄 사태로 한국군은 자중질환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국방위에서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사실을 대국민 담화에서 알게 되었다 고 의지했으나 결국 내란 사태의 주동자들끼리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였다 라고 추후에 실토하였다. 한편 13일 유명한 언론인 김어준이 뉴스공장 김어준 대표는 자신이 받은 첩보를 국회 과학방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자신은 무조건적으로 체포 혹은 살해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히드 정보사령부 소속 북파공작 특수부대 가 인민군으로 위장 여당 대표 한동훈을 살해 목적으로 계획과 실행이 자행되었다. 이는 오방국 대사관에서 제공된 정보이다. 고 국회에서 폭로하였다. 여기서 오방국은 미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 사태는 외교적 재앙 사태라고 일컬어진다. 국가 이미지가 개국 이후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추락하였고 윤석열 무리가 그토록 추종하는 미국의 정치권과 리더들은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을 향해 폭탄을 퍼붓고 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첫 반응은 커트 캠벨 미 부국무장관이었다. 계엄 사태 직후 3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근 사태 전개를 중대한 우려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어떤 정치적 분쟁도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밝히며 충격과 우려를 나타내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1세기 한국이 정당성 있는 지도자, 즉 민주적 지도자를 갖는 게 미국에도 이익이라면서 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계엄 선포는 터무니없고 민주주의를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4일 계엄 선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즉시 반응하였다. 드라마틱한 발표는 워싱턴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경종을 울렸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한국의 인사들과 소통하며 공개적으로 발언하겠다라며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의 가장 강력한 사례들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국회와 국민들이 계엄을 저지한 것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는 또한 계속해서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과 최고위 정치인들은 즉각적으로 한결같이 이번 계엄 상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토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가 한미가 4에서 5일 워싱턴에서 열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와 제1차 핵협의그룹 NCG 도상연습 TTX를 무기한 연기하였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이 무기한 보류되는 등 한미 안보협의는 사실상 모두 중단되어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다. 영국의 BBC와 뉴욕타임스, NYT 역시 이번 쿠데타는 윤석열이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한 실패한 도박이라고 일갈했다. 소위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국민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폐륜을 저지른 윤석열을 도저히 착한 동생으로 두기에는 선을 넘었다는 평가이고 이른바 손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언론들과 정치인들도 긴급 속보로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하던 한미일 공조가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윤석열은 국정을 계엄령이라는 강권 수법으로 타파하려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강권체제를 비난하고 자유질서를 지키겠다고 한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들이는 등 강권을 휘두른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니케이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비상계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해 역시 계엄령 선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국민의 심판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하여 일본 방향으로 강원도까지 비행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다. 이에 관련하여 익명을 요구한 인물이 필자에게 제보한 내용이 있다.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와 함께 외국으로 망명을 시도하였다가 해당국 최고위층의 겁으로 돌아갔다는 제보였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비밀스럽게 이뤄진 이 사건은 일본과 미국의 최고위층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잠정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해당 비행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탑승했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곧 탄핵이 확정된 대통령이 전용기를 탈 일이 전무하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황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21세기의 계엄을 실행한 윤석열과 국회 질의에서 결단코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며 조소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행태를 볼 때 상당 부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북한은 논평이나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언론들과 정치인들도 한국의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며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공식 논평을 통해 한국에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적은 한 번도 없다. 남한이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주체라며 이런 예측 불가능한 남한 때문에 북한의 안보 보장 문제는 중요하다라고 논평하였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특사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공여 등을 논의하며 제2위 부품 공작 등의 위험한 작당 논의가 진행되었음이 의심이 가능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부의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계엄 소동 이후 한국 증시는 4일 만에 무려 140조 원이 증발하였고 환율은 1달러당 1,450원 선까지 폭등하였다. 이에 대해 세계 대표 경제지 포브스는 윤석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았음을 입증했다며 이번 계엄 사태가 과거 한국의 군부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논평했다. 또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이 명확해졌다며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계엄령 주체를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떠올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일시의 후진국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였다. 포브스는 윤석열의 절망적 실책이 아시아 사위 경제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 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엄 사태의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고 경기 침체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증언에서 이러한 경제적 재앙을 예견하고 윤석열에게 계엄을 반대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재앙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